헌법적으로 보면은 그 동성애 방금 말씀드렸던 또는 동성가족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최하가 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 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다, 손해액이 무엇이다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거를 갖다 거꾸로 해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별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만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차별을 했다고 하는 그 상대방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기업은 그 지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탈락한 이유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동성애자고 B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동시에 어떤 회사를 지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B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채용하지 않으면은 기업체는 굉장히 편해요. 뭐 그 다른 B라는 사람은 다툴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반면에 A라는 동성애자를 탈락을 시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만 하면은 그 회사는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입증할 수 있는데 통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A 회사로서는 A를 채용하는 게 편합니까? B를 채용하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A를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게 소송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일 그 회사 앞에 가서 악덕업주라고 하면서 아마 시위를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B보다는 A에게 실질적인 특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채용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별을 조장하고 특권을 주는 법입니다.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소수자,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 혐오를 갖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개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람직하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